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왠지 모르게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돌아 내게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인데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때 속이 다 드러난 것 같고 나란 존재가 가벼워진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곤 하지요. 말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가볍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켜야 할 말은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묻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위로의 밤에서는 절대 남과 나누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산에 사는 62의 정선자님은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정선자님은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 위로받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그리고 몸 상태까지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나누는 듯 했지만 며칠 뒤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다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움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내 삶이 여기저기 흩어져 누구의 입장에서는 그저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정선자님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정선자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다친 성격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음은 쉽게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일까요?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어떤 것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그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남과 나누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은 말 그대로 내 마음속 가장 안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깊이에 있는 말들은 오랜 시간과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프레임으로 타인을 해석합니다. 같은 말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그 말이 전해지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꺼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처가 되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전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심재 마음을 씻어라. 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그 마음을 어떤 그릇에 담을지 그리고 누구에게 건넬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속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간이 분명 옵니다. 그럴 땐 먼저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말을 흘리지 않고 고이 간직해줄 사람인지, 그 판단은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마음을 나눴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레 떠올려 보면 속마음을 나눌 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약점과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약점 하나쯤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문득 떠올라 마음을 짓누르는 기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약점을 존중해주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9의 김정희님은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창에게 오래전 자신의 콤플렉스를 무심코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희님은 어릴 적부터 글을 읽을 때 남들보다 느렸고 이로 인해 학창시절 내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순간에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달 후 지인 모임에서 정희는 원래 느릿느릿해서 책도 제대로 못 읽었지 않니라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 하지만 김정희님에게는 그 말이 몇십 년을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정희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쉽게 말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 나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점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 약점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그 약점을 꺼내 나를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내가 받은 상처는 분명히 남습니다. 약점은 약함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친구를 만들기보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사람인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 때문에 오랫동안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조심성을 만든 건 아닐까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마음 한 조각을 조심스레 건네는 일입니다. 그 손이 따뜻한 사람인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약점은 내 몫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죠. 가족 이야기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겐 그저 힘든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문거리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을 앞둔 충남 아산의 박영자님은 며느리와의 갈등을 오래 알고 지낸 교회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며느리를 둔 사람으로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고 조금은 위로도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마주친 다른 지인이 며느리가 많이 어렵다며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박영자님은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 엄마는 늘 남편 편이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작은 오해였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풀려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네에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뒤로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은근히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레 묻는 말들에 마음이 더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 박영자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는 내가 아닌 타인의 입에 오를 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한다는 것을요. 가족의 사적인 일은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내 삶이 아닌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입을 거치며 조금씩 변형되고 그 속에서 내 가족은 마치 문제의 원인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감정의 충돌, 이해와 오해,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양 고전인 얘기에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평탄하다는 뜻이지요. 그 화목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말이 아닌 안에서 지켜지는 말로 지켜져야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족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꺼내야 합니다. 그 신중함이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이야기, 나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 합니다. 나 이번에 자격증 딸 거야. 곧 가게 열려고 준비 중이야. 내년엔 꼭 여행 갈 거야. 이처럼 마음속에서 피워낸 작은 결심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은 방향에 따라 나를 앞으로 밀어주기도 혹은 뒤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55살의 윤현숙님은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작은 꽃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것이었고 마음속에는 이미 꽃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그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창 모임에서 그 계획을 말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꽃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거기다 너는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처음엔 그냥 걱정해주는 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떠올라 매장 자리를 보러 가던 발걸음도 가게 인테리어를 상상하던 즐거움도 점점 시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윤현숙님은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우연히 SNS에서 동창의 딸이 플로리스트가 되어 꽃집을 운영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현숙님은 그때서야 자신의 꿈을 꺾은 말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질투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뒤늦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목표와 계획은 가둠튼 새싹과 같습니다. 그 새싹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가벼운 발길에도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는 조용히 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기와 심리학을 연구해온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는
목표를 말로 꺼내는 것이 오히려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이미 무언가를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실행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쉽다고 했지요. 입 밖에 낸 꿈은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상처를 입기 쉽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열정은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래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 이야기입니다. 꿈은 말로 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말보다 행동이 더 조용하고 강하게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어릴 적엔 돈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을 흔히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예순한 살의 송문희님은 남편과의 은퇴 이후 둘이 함께 모아온 퇴직금과 적금을 정리하여 조금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에게 자신이 요즘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은 좋은 펀드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물어봤고 송문희님은 이 사람이 나처럼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세한 재정 상황까지도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또 다른 친구로부터 너 요즘 돈 많다며?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송문희님은 마치 스스로를 노출한 것처럼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디선가 꾸준히 모임에서 회비를 더 내달라는 은근한 부탁이 이어졌고 소소한 선물 요청까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송문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돈 이야기가 진심 어린 상담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이미지로 퍼졌다는 것을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비교, 심지어 질투까지 실어 나르는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느냐보다 어떻게, 왜 하느냐를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그 자체로 개인의 삶을 드러내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순간 그 사람의 눈에는 내 삶이 판단의 기준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때부터 관계는 보이지 않는 무게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논어에는 비니무첨, 부의무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관계가 어긋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일이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그 말은 삼켜야 할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은 필요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될 때 그 부담은 예상보다 더 크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험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험담은 결국 내 입에서 나와 내게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
가장 쉽게 흘러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 정도의 가벼운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58살의 정미숙님은 한 동네 주민과 말다툼이 있었던 뒤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까운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를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정미숙 님이 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그 말다툼을 했던 이웃이 정미숙 님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냈다며 라고 말했습니다. 정미숙 님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말의 의도는 억울한 마음의 해소였을 뿐 상대를 흉보거나 상처 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 자체로 움직이며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험담은 내 입에서 나와 누군가의 귀에 도달한 후 다시 내 귀로 돌아올 때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책은담에는 입은 화근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의 평온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한 말을 가볍게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말이 지금 어디선가 다르게 해석되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진실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험담은 그 어떤 말보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을 꺼낼까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말은 꺼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실수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거나 흉보는 것은 결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시간에 내 삶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관계, 더 단단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나만의 행복한 시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꼭 누군가와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나를 돌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56의 김영숙님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 시간은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의 비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 시간이 영숙님에게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난 후 그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어머,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 시간 너무 좋다. 같이 책 읽자. 친구는 전혀 나쁜 뜻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그 이후 영숙님은 그 시간 동안에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였을 땐 커피 향도 창밖 풍경도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일 땐 조금씩 나를 맞춰야 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영숙님은 그 시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다시 누군가와 웃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만이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사소해 보여도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요즘엔 모든 걸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 가본 장소, 심지어 내가 느낀 감정까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시간일수록 가만히 나만의 품속에 고이 안고 있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은 작고 조용한 행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데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남과 나누지 말아야 할 7가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깊은 속마음이었습니다. 쉽게 꺼낸 마음은 쉽게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오랫동안 믿고 신뢰한 사람에게 천천히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약점과 콤플렉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낸 약점이 그 사람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약함을 이해해 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고민과 속상한 감정도 타인의 입을 통해 흩어지는 순간 왜곡되고 오해가 더해질 수 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네 번째는 나의 목표와 계획이었습니다. 꿈은 말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단단히 다져야 하는 것. 남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처음엔 조용히 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지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관련된 개인정보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의 기대와 비교, 질투를 자극하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법,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 삶을 채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그 시간까지 누군가와 나누려 한다면 정작 나 자신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 조용히 지키는 행복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인간다운 감정으로 겪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내가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단단함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절대 남과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울타리를 누가 뭐라 해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로의 밤에서는 함께 나누지 않을 것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나 마음속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떠오른 사람이나 기억이 있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마음을 더 자주 만나게 해주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지켜야 할 이야기, 나누지 않아서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순간들을 함께 들려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을 지켜주는 말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로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